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흥미로운 지역을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일단 한강변입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떻게 보면 한강변 마지막 퍼즐을 맞힐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2024년 지금 6월 기준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이 한강이라는 지역은요, 대한민국을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한강변이라는 자리는 그래서 좀 특수한 지역이다. 일반적인 다른 지역들과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한강변이면서 서울시에 있는 핫플레이스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유동인구가 많고 관심 대상이 많고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이 핫플레이스 지역이면서 한강변이면서 역세권인 지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경리단길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연트럴파크, 망리단길, 익선동, 홍대, 삼청동, 서촌, 샤로숲길, 가로수길 등등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동네들도 많죠. 물레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동네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 여러분 탁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 번쯤 들어봤었던 지역이고 한 번 정도는 가봤었을 지역이고요. 한 40대 이상부터는 글쎄요 몇 분이나 가보셨을까 싶습니다. 5, 60대 분들한테는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좀 적겠지만 요즘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핸드폰이라든가 인스타를 기반으로 자기에 대한 프로필을 어필하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서울에 있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인스타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리죠. 우리는 이런 핫플레이스를 상당히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들이 지루하고 반복되고 건조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이런 지역들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90%는 뭐죠? 맛있는 걸 먹고 데이트를 하기 위한 것은 요즘 친구들을 보면 그거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고, 이 지역을 가는 사람들의 99%는 거의 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다. 그죠? 길거리 사진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 안에서, 각박한 이 도심 안에서 잠깐의 휴식과 잠깐의 여행, 도심 안에서의 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서울에 있는 핫플레이스, 인스타 상권이라는 지역들입니다. 제가 이 핫플레이스와 인스타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안에 오늘 말씀드릴 지역들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 이 핫플레이스 인스타 상권의 특징들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구도심의 저층 노후주택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도심에 있는 저층 노후주택가는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지역들은 높은 빌딩이 아니죠. 골목골목길 사이에 숨은 그림 찾듯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맛있는 맛집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이쁜 디자인의 카페가 있고 쓰러져가는 판잣집을 잘 개조해갖고 정말 앤틱한 이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구도심의 노후 저층 주택가가 이 인스타 상권들의 특징인데, 보통 이 저층 노후 주택가는 사실상 사용 가치는 제로이고 개발 가치만 남아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인스타 상권이라든가 핫플레이스 지역은 사용 가치가 아주 훌륭한 지역들이라는 거죠.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상당히 힘든 지역이고, 왜냐하면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의 사용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저층 노후 주택가입니다. 구도심 안에 있는 노후된 저층 주택가인데 토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2종 주거 지역인데 7, 8천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고요.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고 사용 가치가 많기 때문에 개발은 상당히 쉽지 않다. 또 하나, 하루 평균이요. 통계를 내보니까 약 7천만 장의 이 지역들에서 사진이 올라옵니다. 7천만 장. 어마어마한 사진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젊은 친구, 20대, 30대, 40대 초반들까지도 인스타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뭐 페이스북으로 기반으로 해서 나를 알리고, 나에 대한 프로필을 어필하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입지들이다. 그 중요한 장소자라는 거죠. 하루 평균 7천만 장의 사진이 올라오고요. 하루 평균 25억 개의 좋아요가 올라옵니다. 그 안에서. 야, 진짜. 그러니까 하루 평균 7천만 장의 사진이 올라오고 25억 개의 좋아요가 올라온다니까 얼마나 뜨거운 지역이고 얼마나 세간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겠습니까? 그죠? 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소에 우리가 이제 오픈 안테나 샵이라고 그러죠. 이제 샵들을 오픈을 해갖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핫플레이스 인스타 상권들의 특징인 것이고요. 자, 인스타 상권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성수동 수제화거리, 성수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용산 해방촌도 나오고, 이태원도 있고, 뭐 샤로스길, 물레동 예술촌, 망리단길, 서교동 연트럴 카페, 아니면 서교동 카페거리라든가 서촌마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 핫플레이스 지역의 특징이 저층 노후주택가다 보니까 이 용산만 하더라도 해방촌이라든가 이채원 골목, 먹자골목 이 주변에 예를 들어 인접지역인 후암동이라든가 해방촌, 이태원, 한남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사실상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이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원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권과 재개발이 결합된다면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 평균 7천만 장의 사진이 올라오는 지역이고 하루 평균 25억 개의 좋아요가 올라오는 지역 안에 인접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나게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마포도 마찬가지다. 연트럴 파크라든가 서교동이라든가 이 망리단길이라든가 홍대 먹자골목 주변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 망원 합정동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성수동 주변이라든가 그리고 광흥시장 역세권 주변으로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레동, 영등포 물레동 예술촌 주변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레동부터 영등포부터 시작해서 가산동까지 쭉 중공업 벨트를 따라서 계속해서 재개발 구역이 있고 물레동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재개발이 아니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고밀도 개발을 지향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들이 또 물레동 예술촌 주변이기 때문에 노후 주택가와 결합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핫플레이스 주변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지역들이 성수동이라는 지역도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인데 이 성수동에 핫플레이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변 앞에 있는 재개발과 중공업지 주변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그 외에 복합 업무타운 개발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1등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 뭐 압구정동도 마찬가지고 압구정동도 한강변 재개발을 하면서 뒤쪽에는 가로수길이 있고 또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있고 성수동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고가의 주상복합 라인이 있는 주변으로 여러 가지 먹자골목이라든가 성수동 카페거리가 있고 또 한강변 재개발이 있고 용산 같은 경우도 해방촌이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먹자골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핫플레이스 지역들이 이 동쪽 지역에 유독이 많죠. 그 주변에 또 대당주가 누굽니까? 한남뉴타운이라는 게 있고 마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홍대라든가 연트럴타운 주변으로 여러 가지 한강변에 대한 재개발 이슈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들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서울의 인스타 핫플 지역이면서 한강변이면서 역세권인 이런 지역은 어디냐?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자, 정답. 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대 합정 한강변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떻게 보면 한강변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구 지역에 있는 홍대 합정 지역을 한번 우리가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플레이스 검색어 1위 지역이 보시는 것처럼 홍대라는 지역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검색한 동네 1위가 홍대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대는 명실상부 핫플레이스 중에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도 있다. 원체 홍대 이 먹자골목이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이 문화예술거리라고 하는데, 자, 1등이 홍대고요. 2등이 강남역, 3등이 신촌, 4위 이태원이니까 홍대와 신촌은 또 어떻게 보면 결이 같다 보니까 1등과 3등 자체가 좀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인터넷 검색어 1위라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대가 문화예술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 안에는 이런 관광특구들이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삼청동이라든가 뭐 인사동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인데 이 홍대 관광특구는 그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대 관광특구는 또 요즘 우리가 TV에서 자주 시청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찍는 뭐 몇 박 며칠의 일정을 찍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7, 80%가 홍대를 반드시 들리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외국인들한테 사실 많이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이 홍대 관광특구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지하철역으로는 합정역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홍대역을 끼고 있고 아래쪽에는 상수역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세 군데 지하철을 기점으로 마포구 동교동과 마포구 소교동과 그리고 상수동과 합정동 이 네 개 동에 인접해갖고 지금 홍대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 관광특구는 매년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스타 핫플 지역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1년 365일 축제가 되는 곳이 이 홍대 관광특구라는 지역입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에 이제 드디어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팬데믹 사태 때 이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미국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미국 분들이 한 120% 정도 증가를 했고 대만 분들도 많이 증가를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든가 중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코로나 이전으로 외국인 관광 유입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1,400만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명이라고 올해는 목표라고 하니까 뭐 목표치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갖고 작년에도 한 1,400만 명 정도 왔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가 한국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동네는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주 인구는 한 2천만 명 정도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죠?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뭐 이러한 영향은 K-팝이라든가 영화, 드라마, 뷰티, 푸드, 그리고 K-컨텐츠 등 이런 글로벌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상당히 대한민국에 강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흥미롭고 좋은 점이 다이나믹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다이나믹함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한국의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들한테는 다이나믹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런 인스타 핫플 지역들이 더욱더 관광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관광의 방문 지역 탑3를 보니까요. 1위는 부덕의 명동입니다. 85.9%가 명동을 가고요. 2위는 홍대입니다. 52.8% 대단한 거죠. 3위는 강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홍대라는 지역은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뭐 7천만 장의 사진이 올라오고 25억 개의 좋아요가 올라온다는 것은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이 홍대 자체의 마켓 파워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고요. 반증을 얘기하면 이 부동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임차인들이라든가 임차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겠죠. 임대료가 아주 미친 듯이 치솟을 거고 토지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아시겠지만 홍대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은 이미 강남의 토지 가격을 넘거나 비슷한 정도의 토지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이란 건 그런 거죠. 특정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많이 찾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홍대라는 자리를, 홍대라는 입지를 많은 사람들이 사진으로 전 세계에 퍼날리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 물론 명동과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입지인 한강변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는 해볼까 합니다. 명품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면 명품이 아니죠.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명품입니다. 한강변 정비 사업, 한강변에 있는 주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죠. 뭐 한남 뉴타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남 더일, 나인원 한남,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아크로 포레스트라든가 성수동에 있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반포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압구정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청담동 주변이라든가 뭐 여의도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잠실 앞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로망이고 누구나 희망인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절대 다수인 분들이 이 한강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변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명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강변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강이라는 지역은 이 불황이 모르는 아파트죠. 한강변 따라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한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아주 폭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답시 전고점 대비 90% 정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 3년 동안 하락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수동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압구정동 반포가는요. 이 3년 하락장 안에서 기본적으로 20억에서 30억 이상의 시세 차이,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50억 하던 아파트가 100억대로 올라오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한강에 대한 가치는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강이라는 지역은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지역인 게, 사실상 돈이 웬만히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은 아닙니다. 왜? 아파트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50억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같은 한강변인데 50억 안 하고 한 9억, 10억이면 사는데요? 어딘데요? 강서구인데요? 죄송하지만, 강서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한강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한강은 아닙니다. 저희 동네 덕소인데요. 저희 독소는 한 5, 60이면 아파트 하나 사요. 죄송하지만 한강이라고 다 같은 한강은 아니다. 이 한강변에 걸쳐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질적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한강에 대한 가치는 정말로 천차만별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급지 안에 있는 한강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역들은 불황이 없다. 한강변. 무슨 얘기다? 위기에도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라는 거죠. 2009년 1월 19일 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을 발표합니다. 한강변 전략정비구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략정비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어떻다? 상당히 시급하다. 개발계획이 시급해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발표한 게 이제 전략정비구역과 함께 발표한 게 유도정비구역입니다. 이 유도정비구역은 개발계획이 시급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을 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단계적 개발 방향을 위한 제시가 필요한 지역이다. 단계적으로 개발을 한다. 단계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략정비구역을 먼저 개발하고 유도정비구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관리지역이 있는데 일반관리지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이겠죠. 그럼 전략정비구역은 어디고 유도정비구역은 어디냐? 전략정비구역은 합정이 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이천동, 압구정동, 성수동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략정비구역을 발표하고 도시락 사건으로 인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걸 거의 백지화시켜버렸죠. 그런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에 재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정비구역을 부활시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을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이라는 이름,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시키면서, 여의도는 다 아시겠지만 70층으로 지금 개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촌동 같은 경우도 거의 50층에서 60층으로 개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압구정동도 70층으로 개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성수동도 70층으로 개발 계획을 잡고 있다. 이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제가 마지막 퍼즐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전략정비구역의 마지막 퍼즐을 하나 남은 게 합정동인데, 합정동은 합정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려 용적률을 1000%씩 주면서 개발 계획을 유도하고 있는 지역이 합정동입니다. 여의도와 이촌동, 압구정동, 성수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함부로 갖기에 불편한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인데, 그와 동급인 지역, 물론 동급까지는 안겠지만 같은 선상에 같은 전략정비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합정동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우리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저평가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저평가 지역은 앞으로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지금 가격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유에 의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눌려 있는 걸 저평가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저렴한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저렴하게 될 곳들을 저렴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유도정비구역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망원동과 당산동, 그리고 반포, 그리고 구의 자양, 최근에 많이 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잠실이라는 지역입니다. 꼭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이 아니더라도요. 사실상 지금은 한강변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남아있는 지역이 이 자양동 지역과 사실상 망원 합정동 지역,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이 이제 노량진 정도 지역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량진이라든가 자양동 지역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많이 됐고 많은 분들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망원 합정 지역이 앞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지막 퍼즐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고요. 자, 그러면 이 망원 합정 지역, 특히 망원은 유도정비구역이고 합정은 전략정비구역인가? 전략정비구역인 합정 지역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강변 전략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 합정동과 여의도, 이촌동, 구의 자양동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들이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서 정말 이 한강변에 엄청나게 높은 마천루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높게 올리면서 동강거리를 많이 띄워놓는 겁니다. 20층으로 촘촘하게 아파트를 병풍처럼 짓는 것이 아니라 경관축을 많이 확보를 하고 경관축과 통경축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요. 동강거리를 많이 띄워놓고 아파트를 높게 올려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상하이라든가 아니면 맨하탄이라든가 뭐 이런 스타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라는 지역을 세계 5위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지금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글로벌 도시 경쟁력 순위를 보니까 영국의 런던, 미국 뉴욕,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우리 앞에 네덜란드가 있고요. 와, 대한민국 7위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 글로벌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1위 영국을 한번 보면요. 영국은 뭐가 있죠? 템지강이 있습니다. 템지강의 기적을 통해서 영국의 제2의 부활을 성공시킨 거고요. 미국 뉴욕 뭐 있죠? 허드슨 야드 개발입니다. 허드슨 야드 개발은 40년짜리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허드슨 야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한 20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는 엄청나게 대규모의 사업이고요. 지금 이 허드슨 야드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1등 기업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미국의 허드슨 야드 개발 사업입니다. 일본의 도쿄 리버 사업 역시 제2의 도쿄, 일본이라는 지역을 성장시킨 개발 사업 중에 하나고요. 프랑스 파리 세느강, 싱가포르 야드 사업이라든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뭐 이런 지역들이 다 하천과 리버, 강을 기반으로 도시가 엄청나게 성장한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관계 문제라든가 그리고 국민적 정서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경제개발이라는 사업을 너무 뒷전에 뒀다. 그죠? 어떤 정당이 서울시장이 되던 대통령이 되던 그리고 정권을 잡던 간에 전 세계는 이런 전 세계적인 이 강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국제적인 도시를 거듭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반대편의 눈치를 보고 있다. 부자들한테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상당히 더뎌지고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지금 나서서 진행하는 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인 것 같고요. 이 글로벌 도시 경쟁력 수위를 5위까지 끌어들이려면 우리는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제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강변 개발 사업은 필수다. 예. 해도 되고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 필수인 거고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요. 서울의 분야별 순위를 보니까 경제는 14위, 연구개발은 6위입니다. 문화교류 15위인데요. 가장 취약한 게 주거입니다. 주거 환경 부분이 최하위입니다. 35위. 환경은 14위, 교통은 16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연구, 문화, 그리고 환경, 교통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중상위권인데 거주는
전 세계 OECD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거주 분야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주도 마찬가지죠. 재개발 지역 건축을 해야지 되는데 뭐 돌아가신 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이전 시장님께서는 재개발 지역 건축을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계셔서 대한민국의 주거 분야는 지금 한 20년 이상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그중에서도 한강변에 대한 거주 환경 개선 사업은 상당히 시급하다. 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연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에 작년 3월 달에 한강을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레이트 한강 2.0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4대 핵심 전략과 55개의 추진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뭐 노들성 개발, 뭐 여의도의 제2의 뭐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그리고 뭐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짓는 거 그리고 상암동에 링 있죠. 큰 링. 아이눈인가요? 상암동에 여러 가지 관람차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지금 제시하고 그 개발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한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동안 엄청나게 큰 변화와 발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선점하는 자와 한강을 선점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향후에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강남에 집 하나 사놓지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 사놔갖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얘기로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강북에 있는 노원구 상계동과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는 상계동, 그때는 4호선 개통이 되어 있으니까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허허벌판인 강남에 1억을 갖고 투자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은 격차가 5배가 넘게 차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을 선점하신 분, 한강에 정말 대의가 대지집은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을 보면요. 이 망원 지역과 합정 지역은 합정은 전략정비구역, 망원은 유도정비구역인데 망원과 합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전혀 다른 시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남으로 따지면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대치동과 도곡동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합정동의 대치동 느낌이라면 망원동은 도곡동 정도의 느낌으로 개발될 거고 일단 결이 많이 틀리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정동이라는 지역은 인스타 상권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합정동 전략정비구역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정동 전략정비구역은요, 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갔고요. 이제 전략정비구역에서 특별계획구로 이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합정역을 이 지역이 합정역인데 합정역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이 한강변이고요. 이게 이제 그 당인리 발전소죠. 당인리 발전소가 지금 이제 공원이 되어버렸죠. 공원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이제 합정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정동 특별계획구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정역과 상수역에 거쳐서 이렇게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이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죠. 합정동 전략정비구역 안에는 합정특별계획구역이 있고 상수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상수특별계획구역은 상수역을 주변으로 한 특별계획 1지구가 있고 상수특별구역 2지구가 있는데 2지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화 사업이 진행된 곳이고요. 1지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특별구역인데요. 이 상수특별계획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한강로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개선해서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좋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 합정특별계획구역은 틀립니다. 내용이 역세권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지향한다라는 거고 이 상수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의 요건에 충족하면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쉽게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합정특별계획구역은 사업 방식 자체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방식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죠. 고밀도를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내용을 보면 재촉지구를 포함해서 통합개발을 유도하겠다. 이 합정동 특별계획구역은 통합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이 상수동은 블록별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합정동 특별계획구역은 어디냐? 지금 말씀드린 이 블록이 합정동 특별계획구역이다. 오늘 말씀드릴 자리는 앞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스타 하플 지역이 있고, 이스타 하플 지역이면서 역세권이면서 아래쪽에 이제 한강변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오늘 합정동 특별계획구역 안에 있는 지역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합정동 특별계획구역은요, 두 군데로 또 나눠집니다. 이 합정역을 기준으로 합정역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위에 쪽은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요. 일단 재정비 촉진지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는요, 합정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 펼쳐져 있고요. 보면 여기가 1지구가 있고,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는 이제 개발이 완료됐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메세나폴리스입니다. 메세나폴리스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 거고요. 2지구, 3지구는 푸르지오 시티죠. 정비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4지구도 지금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1지구, 2지구, 4지구가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 7지구가 지금 뭘 할 준비하고 있냐?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서 철거가 완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환경정비위원회에 따라 이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는요, 용적률으로 990%, 1000%에 육박하는 지금 용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지구는 메세나폴리스, 2지구는 푸르지오 시티, 그리고 4지구, 지금 이 7지구가 지금 용적률 1000%를 받아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가운데 합정역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홍대 관광특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쪽으로는 합정 전략정비구역이 있고요. 이 전략정비구역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전략정비구역 1지구고요. 여기가 역세권 활성화 2지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모아타운이 이제 구역 지정이 됐죠. 합정 모아타운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금 이 7구역을 뺀 나머지는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 전략정비구역 안에서 합정 역세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한강변 7지구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홍대 관광특구가 광범위하게 펼쳐져서 인스타 핫플레이스 상권이면서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한강변이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서울에 흔치 않습니다.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이제 또 이 지역엔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죠. 서부선입니다. 첫 번째는 서부선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이 은평구부터 출발을 해서 연희대, 홍대를 거쳐서 신촌이죠. 그리고 광흥창을 거쳐서 여의도와 노량진, 서울대 입구까지 들어가는 서부선이 있고, 원종 홍대선이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죠. 이제 원종 홍대선이 있습니다. 이게 홍대에서 상암동을 거쳐서 가양동을 거쳐서 화곡동을 거쳐서 원종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까지 들어가는 지역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홍대는 트리플 역세권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접근성들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홍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합정역 주변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호재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노후도를 한번 봤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지금 합정 7구역입니다. 7구역은 이제 철거가 다 끝났고 1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2구역이고 3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관광특구죠. 관광특구인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지금 요 블럭인데요. 요 블럭이 지금 보니까요, 노후도가 거의 엄청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는 86.4%다. 그러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고요. 조합원 수는 161병입니다. 이 합정 7구역이요, 약 210세대 정도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따 면적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역세권 활성화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보다 상당히 적다, 이 지역이.
그리고 이제 이게 노후도가 심한 건 이유는 뭐냐면 과소필지가 상당히 과소필지 비율이 높습니다. 과소필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 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쪼개기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최근 한 10년 동안 이 지역에 들어간 건물이 그러니까 한 6동인가 5동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쪼개기는 안 돼 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6, 5동 정도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쪼개기는 거의 안 돼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는 상당히 심각하고 위치는 정말 최고입니다. 지하철에서 1분 거리고 바로 문 열고 나가면 합정동 인스타 핫플레이스 지역이 있고 한강변이면서 주변에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지역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쪽에 있는 이 7구역, 여기가 정확하게 7구역인데요. 이 7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얘가 지금 2027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용적률이 1000%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아파트가 209세대 들어가고요. 오피스텔이 89세대 들어갑니다. 용적률을 정확하게 996%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저층 노후주택가는 어디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한강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데 이 7구역에 비해서요, 면적이 4.5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냥 200세대 곱하기 4만 하더라도요, 248, 800세대 정도는 들어간다. 근데 아까 예상 조합원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61명입니다. 161명. 조합원 수 161명에 800세대니까 뭐 절반만 딱 잘라서 막 500세대 정도만 들어가도 사업성은 엄청나게 높고 이 지역 역시 현재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다. 동의서를 걷고 있고 아마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자양동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한강변, 노량진도 마찬가지지만 뭐 응봉동 지역 같은 지역들, 기타 다른 한강변 지역의 재개발들이 초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고, 근데 동의서가 조합원이 161명이니까 사실상 100명만 거두면 끝나는 겁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주민설명회가 시작되니까 제 생각에는 7구역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강변 재개발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요. 일단 대한민국 최대 인스타 핫플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집가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 최다 방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앞으로 점점 더. 또 초역세권 지역이면서 개발 계획이 풍부하죠. 뭐 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재정비 촉진지구 이 합정역을 둘러싸서 개발 계획이 상당히 풍부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변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는 것이 마포구 합정동 주변에 있는 한강변 재개발이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가장 큰 장점이죠. 요즘 뭐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개발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조합원 수가 낮다. 상당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은 높은 거죠. 사업성은 상당히 높고 빠른 동의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하려는 분들이 나 언제 될지 몰라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합원 수가 낮고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 대출을 영원도 안 하고요. 2억대의 한강변 재개발 소액 투자. 이만한 지역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지역. 한강을 갖췄고 역세권을 갖췄고 역세권도 엄청나잖아요. 6호선, 2호선이니까 2호선은 정말로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지역 안에서 가장 임차인과 아파트 시세가 안정적인 라인이 2호선인데 그중에 2호선을 끼고 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개발 호재를 끼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무한한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 그런데 2억이면 상당히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2억이라는 돈이 되게 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투자 금액은 상당히 저렴한 투자금이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한강변 초고가 주택 시장은요, 일반 아파트 시장과는 이제 수요층과 가격 형성 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2024년 6월달 현재 아파트 시세라든가 6월달 현재의 그 지역의 지분 시세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바뀔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기에도 엄청나게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또 한강이라는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고액자산가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입증하는 곳으로 쓰이는 곳이 이 한강변이다. 이 메세나폴리스 누가 살죠?
대한민국의 많은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임영웅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정동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재개발 현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가 임영웅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고액 자산가들이 사는 아파트가 이 메세나폴리스라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에 내가 같은 아파트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강이라는 것은 이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 이 한강이라는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한강이라는 지역, 그리고 한강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한강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어 있는 거고 확인을 눈으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노량진이든 압구정동이든 뭐 예를 반포든 한남동이든 성수동이든 자양동이든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리들이었고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중에 지금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이 마포 합정동 인스타 지역이면서 핫플레이스 지역이면서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에 있는 고밀도 용적률 1000%짜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인 3색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루에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